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 아프지 않은 것뿐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값비싼 강의를 들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조언들은 강의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일흔이 된 박성호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 성공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점이라고 말입니다. 건강을 미루고 사람을 소홀히 하고 돈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시간이 결국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보다 건강과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결국 인생의 질을 바꾸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조언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의 생활이 10년 뒤에도 괜찮을 거라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값비싼 강의보다 훨씬 아깝지 않은 꼭 알아야 할 인생 조언 7가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인생 조언은 건강을 가장 앞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건강을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50대 후반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71살 김정우님은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가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기 검진을 오래 미뤄온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김정우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병원 갈 시간은 늘 뒤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정우님에게는 경고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했고 저녁만 되면 허리가 쑤셨으며 가끔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만성질환 악화 위험이 약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10년 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된 질환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병도 고혈압도 초기에 발견하면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할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아플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할 때 지켜내는 것입니다. 매년 한 번 검진을 받고 하루 30분만 걷는 습관을 들이고 식사를 조금만 절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김정우님 역시 이후 동네 공원을 매일 걷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숨이 차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는 그 확신이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수명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10년을 사는 것과 걸어다니며 10년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인 동시에 내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숙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다른 모든 계획 위에 건강이 올라가 있어야 인생의 후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전하고 싶은 인생 조언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더 배우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의 리듬도 함께 느려집니다. 69살 이윤숙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마음은 더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 허탈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도 다들 바쁘다는 대답뿐이었고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기초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가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면 어쩌나, 창피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윤숙님은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메시지 보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사진을 찍고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대화할 거리가 생겼고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매일 안부를 나누게 되었으며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며 하루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학습 활동이 노년기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약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뇌의 가소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악기를 배우면 음악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외국어를 배우면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발달합니다. 이것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지만 사용하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배워도 써먹을 데가 없지 않느냐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배움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윤숙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새로 알게 되면 그날은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삶을 위해 배웁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가 아니라 깊이를 더해주는 조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인간관계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생 조언은 소중한 관계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74살 최명자님은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편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사실 최명자님에게도 한때 가까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연락처는 많았지만 정작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명절에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고 나오며 최 명자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 순간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8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자주 보지 않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삶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 명자님은 이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어보니 친구들도 반가워했습니다. 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커피 한잔 하자는 약속도 생겨났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도 만들어졌습니다. 관계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지만 작은 노력이 쌓이면 다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인생 조언은 재정 상태를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돈 문제를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돈에 많고 적음보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72살 한재식님은 은퇴 후 특별히 큰 지출은 없었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친 달에 통장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고 큰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한재식님은 현역 시절 돈 관리를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저축도 했고 보험도 들었으며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날 한재식님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었던 줄은 몰랐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가계 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약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재정 계획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정도이지만 실제 필요한 비용은 가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계획입니다.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늦은 점검은 있어도 쓸모없는 점검은 없습니다. 한재식님은 이후 가계부를 간단하게라도 적기 시작했고 보험과 고정지출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했고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꿔 줄였으며 카드 사용 내역을 매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매달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대략이나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하는 상황도 줄어들었고 손주 용돈도 부담 없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 관리의 핵심은 복잡한 투자나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것을 명확히 하며 쓸 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통제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감각이 노후의 불안을 지켜줍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의 후회보다 현재의 감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로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인생 조언은 과거의 후회보다 지금의 감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간 선택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밤에 더 커지기도 합니다. 76살 오영희님은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일과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한 일을 자주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것,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 든 얼굴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영희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몸을 돌보지 않는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을 아무리 떠올려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는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오영애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작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햇볕이 따뜻했던 것, 아침에 무릎이 덜 아팠던 것, 이웃이 인사를 건넨 것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하루를 보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고마운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20년 넘게 감사에 대해 연구했는데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의 화학작용을 바꾼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며 이것이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힘든 현실 앞에서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견딜 힘을 키우는 태도입니다. 힘든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영희님은 여전히 완벽한 하루를 살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면 현재도 함께 바뀝니다. 결국 남은 시간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로 전하고 싶은 인생 조언은 나만의 목적과 의미를 끝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그만두는 순간 자신의 역할도 함께 끝났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면 하루가 길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73살 박종문님은
퇴직 후 몇 달 동안 집에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이유 없는 무기력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되지 않았으며 산책을 나가도 목적지가 없어 금방 돌아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좀 쉬라고 말했지만 쉬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책 읽어주기 봉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망설였다고 합니다. 책도 오래 읽지 않았고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날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또 와요. 그 한마디에 박정문님의 하루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후 그는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나가며 하루의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보람을 느꼈으며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에 읽어줄 책을 고르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위험이 약 60% 이상 낮다고 말합니다. 도쿄대학 연구팀의 15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취미 모임일 수도 있으며 손주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지 않느냐는 마음입니다.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역할도 없는 휴식은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기력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길어지면 우울이 시작됩니다. 박종문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다는 느낌이 하루를 살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는 직함이 아니라 오늘의 이유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번째로 꼭 전하고 싶은 인생 조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같은 길 같은 생활 같은 사람들만 만나며 지내는 것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변화가 멈추는 순간 삶도 함께 좁아집니다. 78살 서정희님은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곳이고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며 이웃과 정을 나눈 곳이었습니다. 벽에 난 작은 흠집 하나하나가 이야기였고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집은 너무 넓어 관리하기 어려웠으며 병원과 마트도 멀었습니다. 이사를 결심하던 날 서정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변화를 주는 게 맞을까? 가족들은 괜찮다고 더 편할 거라고 말했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 생겼고 새로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으며 하루 동선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외출이 쉬워졌고 병원이 가까워 정기 검진을 받기 편해졌으며 동네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그 자극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같은 길만 걷던 산책도 이제는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재미가 생겼고 새로운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팀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변화는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삶은 점점 작아지고 삶이 작아지면 세상도 함께 작아집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큰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행지를 바꾸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식사 시간을 조금 달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 안 가본 식당에 가보는 것, 다른 길로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정희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니 하루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다시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7가지 조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건강을 가장 앞에 두는 일,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을 쓰는 선택, 재정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습관, 후회보다 감사를 택하는 마음, 나만의 목적을 끝까지 찾아가는 자세,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조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기본입니다. 사실 이 조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고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오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검진 예약을 하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감사한 일을 하나 적어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오늘 당장 병원에 전화하세요.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내세요. 감사일기를 쓰고 싶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한 줄만이라도 적어보세요. 인생의 후반부는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지켜내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조언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예약을, 내일은 친구에게 전화를, 모레는 감사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삶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것을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에 꼭 필요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